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선생님 옥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산과 부채의 대결, 재무상태가 보여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산, 부채, 자본을 아우르고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이 각각의 구성 요소는 기업의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적정한 균형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인 애플은 현금 보유량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빚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회계적으로 바꾸어 보면 애플의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의 항목은 있지만 부채 항목은 없을지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산 목록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려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친구에게 다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친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이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친구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이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입장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 기업이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재무상태표를 보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등식인데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자금을 빌리는 부채, 오로지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을 합한 값이 자산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산은 기업이 가진 경제적인 자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두 번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나중에 갚아야 할 빚, 갚아야 할 채무, 의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였거나 주변인에게 돈을 빌려서 미지급금이 생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보고 싶은 기업을 검색하기만 해도 그 기업이 최근에 업로드한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그간 변화의 추이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구글 금융에서 검색해 본 내용인데요. 이렇듯 유명한 웹사이트에서는 금융, 증권 등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카테고리를 따로 마련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자산이 클 경우에는 기업의 유동성이 증가할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자산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마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가 클 경우에는 빌린 돈을 상환하기가 어려워서 재무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산만 많이 가지고 있다면 기업이 부채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많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너무 많은 부채는 좋지 않지만 적정한 부채 비율을 유지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염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균형은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자산이 충분히 많아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산이 부족하면 부채 상환이 어려워지고 파산 위험이 커질 겁니다. 부채와 자본의 적절한 비율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고 경제적인 충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자본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투자 유치가 어렵고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에
균형 있는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조가 건강하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사업 확장도 용이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위기에서도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위기 대응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채를 적정량 두어서 잘 관리한다면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에 자원을 힘껏 투입할 수도 있겠죠. 결국 재무상태표의 균형은 기업의 단기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부채 증가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대출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자금 확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산이 이미 충분한데도 큰 기업이 굳이 은행에게 이자까지 내가면서 돈을 빌려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전환해보면 은행에 내는 이자 금액만 지불하고도 커다란 자금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부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짓된 재무상태표를 보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회사마저 파산 보호를 신청해야 했던 엔론 사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거대한 에너지 회사였는데요. 실제로는 막대한 손실과 부채를 안고 있었지만 회계 부정, 즉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를 숨겨버렸고요. 회사의 재무 상태를 꾸준히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불법적인 회계 조작이 폭로가 되었고 엔론은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엔론 직원들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게 되었고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아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재산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많은 이들이 보고 참고하는 만큼 기업은 정직하게 보고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구조입니다. 노란색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에 걸맞게 총 자산의 금액과 총 부채, 총 자본을 합한 금액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재무상태표의 경우 T자 계정을 써서 왼쪽 부분에는 자산을, 오른쪽 부분에는 부채와 자본을 두어 표시합니다. 이렇게 보니 자산과 부채, 자본의 합이 동일한 것을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만의 재무상태표를 만든다면 제가 제시한 표에 넣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을 기록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볼지 궁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무상태표가 무엇인지, 재무상태표를 이루는 자산, 부채, 자본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융선생님 옥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